보리가 뭐라고 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평 거실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2살 소년 민준이 노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개 박사. 오늘도 개랑 놀러가? 민준이는 사람이랑은 말도 안 하고 개하고만 논대. 에이, 이상하네. 방과 후 교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로 새어나갔습니다. 민준은 가방을 메고 조용히 교실을 나왔습니다. 귀에 들리는 비웃음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가방 끈을 잡은 손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나와 10분쯤 걸으니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유기견 보호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마리의 개들이 민준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개들을 하나씩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개들의 반응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었습니다. 보호소 원장 할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신 분이었고 민준을 유난히 아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정말로 개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은 1시간쯤 개들과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이 보였고 부엌에서 컵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10년째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낮타임이라 일찍 들어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이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나오자 아버지가 식탁에 라면 2개를 놓으셨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민준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보호소 갔다 왔냐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개도 좋지만 공부도 좀 하라고, 중학교 가면 성적이 중요하다고. 민준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 9시 민준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창문을 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뉴스는 재벌 강 회장의 파격 제안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강 회장이 특이한 제안을 했다고. 자신의 반려견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맞히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TV 화면에는 강 회장의 저택이 비치고 있었고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강 회장은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품격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1억을 주겠냐고. 강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자신의 개보리와 대화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주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수백 명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혀를 찼습니다. 부자들의 장난이라고, 누가 개 말을 알아듣겠냐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TV를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그 뉴스가 화제였습니다. 아이들은 강 회장을 비웃었고 누가 1억을 받을 수 있겠냐며 떠들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주는 혼자 급식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라면 정말 보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령 안다 해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방과 후 민주는 평소처럼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고 오늘도 왔구나 하며 반겨주셨습니다. 민주는 개들과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우연히 아버지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번 달 안에 꼭 갚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택시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고 민준의 학원비도 부담이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1억이라는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라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창피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TV에서는 계속 강 회장의 도전자들을 보도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 수의사, 심지어 영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강 회장은 단 한 명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망설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주는 보호소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머물며 개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오시며 민준 옆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고민이 있냐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강 회장의 제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하지만 무섭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개들이 민준에게만 보이는 반응을 한다고, 그건 분명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용기를 내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강 회장의 저택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버지가 일찍 택시를 몰고 나가신 뒤 민주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경비 초소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철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혹시 비웃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쫓겨나면 어떡하지? 수백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결국 민주는 돌아섰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멈춰섰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목줄은 있었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아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을 걸자 강아지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주인과 산책 중에 놀라서 도망쳤다고,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강아지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강아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고 강아지는 특정 동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이 그 동 입구에 서 있을 때 한 여성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강아지를 보자 눈물을 터뜨리며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민준은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진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다음 날 학교가 끝나고 민준은 다시 보호소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을 보며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어제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강 회장 저택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것, 그리고 길 잃은 강아지를 찾아준 일.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민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용기를 냈다고. 비록 집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간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이라고. 그리고 강아지를 도운 건 민준이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시 도전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또 강 회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강 회장의 반려견 보리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나이가 15살이고 최근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최고의 수의사들을 불렀지만 보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 강 회장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1억 제안을 계속하시겠냐고.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보리를 이해하고 싶다고, 보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단순히 자신의 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보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걔 말은 못 알아듣는구나. 측은하다는 투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민주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이번에는 정말로 들어가 볼까?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다음 날 보호소에서 할머니가 민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뉴스 봤냐고. 저 강 회장이라는 분이 정말 보리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민준이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보리가 아프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민준이가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 그렇습니다. 보리를 도와야 했습니다.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강 회장 저택으로 가기로. 이번에는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기로. 토요일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나가셨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은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해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창문을 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제안에 도전하러 왔다고. 경비원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경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왔구나. 오늘만 벌써 5번째라고. 하지만 경비원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규칙이 그랬습니다. 도전하겠다는 사람은 누구든 들여보내라는 지시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진입로를 따라 걸어가니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3층짜리 양옥이었고 정원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긴장하며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도전자냐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민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이 놓여 있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민주는 주눅 들었지만 꿋꿋이 섰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고, 회장님께 보고하겠다고. 민주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며 진정시켰습니다. 10분쯤 지나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일어나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을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몇 살이냐고. 민준은 12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이들까지 오는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보리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시도해보고 싶다고, 보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른 도전자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돈만 이야기했지만 이 아이는 보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좋다고, 보리를 만나보라고. 하지만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비서가 민준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한방 앞에 멈췄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고 민준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푹신한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작은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보리는 작은 믹스견이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털은 윤기를 잃었고 몸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웅크린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숨소리는 약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보리는 민준의 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탁한 눈동자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리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조용히 말을 걸자 보리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를 민준의 손에 대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보리의 호흡소리, 체온, 미세한 떨림, 모든 것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깊은 슬픔이 보리에게서 전해졌습니다. 민주는 보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보리는 눈을 감고 민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아주 약하게 한번 흔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비서도 함께였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과 보리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보리가 낯선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뭔가 느껴지냐고. 민준은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리가 슬퍼하고 있다고, 무언가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민준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보리는 외롭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오래 보지 못했다고, 그 사람이 그립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서가 강 회장을 받고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보리를 보며 집중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보리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주 같이 놀아줬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강 회장을 봤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마지막으로 왔냐고. 민준은 보리에게서 전해지는 느낌을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오래됐다고, 아주 오래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보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강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비서가 당황해서 다가갔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주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싶어 불안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 머물 수 있겠냐고, 매일 보리와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걸 알아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준은 놀랐습니다. 일주일이나, 학교도 있고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하지만 강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조건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학교도 가야 한다고.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의 비서가 민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서 비서를 맞이했고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을 일주일간 초대한다는 내용이었고 정당한 보수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보여준 명함과 문서를 보고는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을 불러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를 도와주고 싶다고, 그리고 강 회장님이 좋은 분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전화하라고,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강 회장 저택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객실을 배정받았고 아침과 저녁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보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여전히 민준을 의심했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는 눈초리였습니다. 특히 비서는 민준을 노골적으로 견제했습니다. 강 회장이 없을 때 민준에게 경고했습니다. 회장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돈 때문에 온 거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리와의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한두 시간씩 보리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느낌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주는 보리에게서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죄책감. 보리는 무언가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주는 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리가 미안해하고 있다고,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강 회장이 놀라서 민준을 봤습니다. 보리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보리는 자신 때문에 누군가 떠났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강 회장을 봤지만 강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리에게 전해달라고, 보리 잘못이 아니라고,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사 후 보리에게로 갔습니다.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강 회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보리는 눈을 감고 민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나흘째, 민주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냈습니다. 보리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젊은 남성이었고 보리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공을 던지고 놀았던 기억, 함께 산책했던 기억들이 보리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손자가 있으시냐고.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하지만 3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왜 만나지 못하냐고.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웠다고, 자신의 고집 때문에 화해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민준은 이해했습니다. 보리가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손자가 떠난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보리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부터 물도 마시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수의사가 급히 왔고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고, 살고 싶은 마음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다 해줬는데도 보리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보리 옆에서 밤을 새우며 지켜봤습니다. 민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보리의 옆에 앉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버티라고. 하지만 보리의 반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보리에게서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강 회장에게 전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울먹이며 강 회장을 깨웠습니다. 강 회장이 잠에서 깨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보리가 할 말이 있다고, 회장님께 꼭 전하라고 했다고. 강 회장은 보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보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강 회장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이제는 가고 싶다고, 너무 외롭고 그립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손자에게 사과해달라고. 손자는 잘못이 없다고, 강 회장이 먼저 손을 내밀어 달라고. 그래야 자신도 편히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8년 인생에서 남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민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보리의 슬픔과 강 회장의 후회가 모두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침묵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못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였습니다. 왜 갑자기 전화했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보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리가 많이 아프다고, 내가 보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너를 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간다고, 3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전화를 끊고 보리를 봤습니다. 보리는 눈을 뜨고 강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보리가 기다리겠다고,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0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자 20대 중반의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자였습니다. 손자는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위에 보리가 보였습니다. 손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보리는 고개를 들어 손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손자는 보리에게 달려가 안아들었습니다. 손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보리야,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보리는 손자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강 회장은 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자와 보리가 함께 있는 모습, 그리워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손자가 강 회장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도 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손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간의 갈등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자가 강 회장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강 회장도 손자를 꽉 안았습니다. 민주는 한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보리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자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보리를 검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보다 상태가 좋아졌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식욕도 돌아왔고 움직임도 활발해졌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을 봤습니다. 모든 게 이 아이 덕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자신은 그냥 보리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라고, 반드시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돈 대신 다른 걸 부탁해도 되겠냐고. 강 회장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보호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랑의 유기견 보호소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곳 개들도 보리처럼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을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알겠다고,
그 보호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억보다 더 많이 도와주겠다고 정기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회장도 손자도 심지어 비서까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리는 모두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고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민주는 더 이상 왕따가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갔고 민준이 그 주인공이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민준을 신기하게 봤고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달라진 건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달랐고 자주 안아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빚도 강 회장의 도움으로 해결됐고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보호소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강 회장의 후원금 덕분에 보호소는 완전히 새단장했습니다. 깨끗한 시설, 충분한 사료, 그리고 새로 고용된 직원들. 민주는 개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고 놀아주었습니다. 개들은 민준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보호소 문이 열렸습니다. 강 회장과 손자 그리고 보리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리가 민준이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함께 왔다고. 보리는 민준에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손자도 민준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민준이 덕분에 할아버지와 화해했다고, 이제는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특별한 선물을 가진 아이라고, 그 선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라고 믿는다고. 민준은 강 회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더 많은 동물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날 오후 모두가 함께 보호소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강 회장, 손자, 민준, 할머니, 그리고 개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보리는 민준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자 보리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보통 아이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 일행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도와줘야 할 동물들, 만나야 할 사람들. 민주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준을 보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민준도 뛰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 보호소는 어땠냐고. 민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강 회장이 왔던 일, 보리가 건강해진 일, 모두가 행복해 보였던 일. 아버지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내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이제 안다고.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민주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동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도우며,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작은 꿈이었지만 그 꿈은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